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오늘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또 뭐 이제 잘 저희가 못 듣던 헤지펀드 하나, 아케고스 캐피털로 좀 노이즈가 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게임 회사 게임스탑이었나요? 그때도 노이즈가 있었고 이건 뭐 지나가는 이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요? 블록딜을 한 300억 불 정도 했는데 이게 타이거 펀드의 소속됐던 펀드 매니저 빌황이라는 이제 한국 사람 이분이 운영하는 자금인데 마진콜을 당했다고 그러죠. 마진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넣은 증거금보다 증거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금을 채워주는 것이 이제 마진콜이잖아요. 그게 뭐 300억 불 정도 되면은 이거 심각한 거죠. 이게 일단은 앞으로도 손실나는 기업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미국 시장이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다우는 꿋꿋하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가능성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시간 안에 뭐 한 2억 명 정도 접종을 하겠다. 이걸로 이제 막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제기해주고 있고요. 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게 아마 경기 회복 가능성을 더 키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의 3조 달러에서 사실 그 재원이 증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크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3조 달러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증세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죠. 경기 부양을 해도. 사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법인들이 그걸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양책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국 시장이 사실은 한번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던 것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였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 시장은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하락하고요. 그다음부터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 폭등 이유가 뭐였냐면 감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셀프 감세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법인세 인하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세로 간다?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인 것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그 증세가 얼마나 투자가들에게는 부담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스튜디오가 새로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노트북이고 뭐고 이게 다 새로 설정해야 돼서 약간 차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올 때 차트를 다시 재설정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이 추세 연장선상으로 저스타에 이제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월봉 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월봉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 밤, 내일 밤.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 이틀 남겨놓고 되돌렸는데 양봉 크기로 보면 좀 힘들어 보이죠? 양봉 크기로 보면은 이틀 안에 오긴달려면은 원래는 엄청난 하락이 필요한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윗꼬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우하고 나스닥이 예전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 한참 상승할 때 다우는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우가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우는 오르는데 시장은 좀 글로벌 시장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때였어요. 요때 셀프 감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돈을 푸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올라가고 다른 나라는 좀 옆으로 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아시아 시장들, 일본, 뭐 항생, 홍콩, 우리나라 전부 다 박스권에서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스닥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역시 그 당시와 좀 다른 올라갈 때 다우가 흔들었듯이
나스닥 흔들어주는 모습. 그래서 다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하는 게 제 항상 그 시장의 방향성이었는데 현재 다우 차트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상방을 100% 열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때 나스닥처럼. 그리고 3조 달러가 사실은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재정 정책이 같이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정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오는데 증시세가 포함됐다 그러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호재로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에 어떠한 반향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 96,800원에서 8만 원대 초반으로 밀렸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고점에서 한 15% 밀리니까 투자가들은 이제 여기에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8만 원 저점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65억 주로 50분의 1로 나눠졌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따시면은 40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400, 한 4, 5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낮다 높다를 평가하기 전에 사실은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이달에만 6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개인들이 일단 선택은 잘했다고 봐요. 왜냐? 과거 사례에 폭락을 해도 삼성전자는 그 자리를 유지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락해도 제자리를 가준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 물론 다른 종목들도 갔죠. 그렇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약한 상태에서 선택은 잘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요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일단 기술 격차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경영자가 지금 약간 부재된 상태에 있는 모습도 있죠. 또 미국에서도 공장에서 약간 정지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요즘 삼성전자가 아주 껌딱지죠. 한 500원 오르고 제자리, 뭐 한 500원 내려가고 제자리.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자리가 왔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장대 음봉이 나와서 세워주든지 장대 음봉이 나와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선과 21선이요. 전부 60일선과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난 상태에서 60일선이 눕는단 말이죠. 그렇죠? 눕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든지 누워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내려오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결국 양봉이 나오든지 음봉이 나오든지 결정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삼성전자하고의 코스피 차트가 똑같아요. 거의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요. 약간 이게 축소돼가지고 보여서 그러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파동은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 거의 차트가 유사하죠. 유사가 차트는 60일선. 요것만 보면 됩니다. 60일선. 그다음 5일선, 20선 데드. 그렇죠? 다만 캔들이 5일선, 20선 위와 60일선 사이에 갇혀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에 접근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서 외인들이 그쪽으로 물량을 던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티는데 매수는 개인만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별로 거래가 없어요. 요 며칠 사이에. 한번 그거 좀 잠깐 볼게요. 수급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 거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외인 기관 거의 없어요. 요 근래 며칠 동안 아예 거래가 없어요. 거래는 없고 개인만 좀 조금씩 사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를 보고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그런 과정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사실 지난주에 연기금이었잖아요. 연기금 제가 이제 매일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한 3일 정도 지나서 이제 방송을 하게 돼요. 연기금이 매매를 일단 주식 확대 가능성이 나오다가 그거로 인해서 지난주에 하락하는 걸 다 끌어올려준 게 그 이슈였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확대를 일주일 한 달을 늦췄어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그때는 가봐야 돼요. 근데 그때는 확대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월 1일부터는 일부 종목 공매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연기금 같은 우군이 없는 상태에서 3차선이 버텼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종목으로 이제 자리매김해서 이제 버텨준 건 사실이지만 시장을 3천에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한데 갈 때 재료가 있냐 이거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연기금과처럼 시장에서 매도 나오는 물량을 멈춰준다든가 아니면 주가를 사주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든가 공매도 금지 연장처럼 뭔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좀 재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2분기부터는 상승장 돌입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가격의 가치가 약간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가능성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재료가 없다라는 데 더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이 원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바뀌어요. 원달러 지금 보시면은 지금 1134원인데 제일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는 200일선을 관통했어요. 200일선.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아직 저점일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